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그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론을 이제 시험지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론하고요. 그 울리 교수님의 제가 언급해드린 울리 교수님의 그 인사관리자 다역할 모형하고요. 예, 그리고 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론이 2021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5문이고요. 역량의 개념과 역량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고 역량 모델을 활용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를 선발 및 채용, 보직 관리, 교육 훈련, 승진 및 보상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25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론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론하고 아주 직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론이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 방향과 목표, 다시 말해서 중장기 미션과 비전. 예, 미션은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 방향성이고요. 조직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션에 이제 조직을 둘러싼 환경 분석이 이제 가미가 되면은 비전이 되고요. 예, 비전 역시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 및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션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요. 조직을 둘러싼 환경 분석이 더해집니다. 자, 그리고 중기 전략 목표들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예, 이 중기 전략 목표들은 저희가 그 경영 전략론 시간에 저희가 배우셨던 스왑 분석 등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조직이 이제 중기, 보통 이제 중기라고 하면은 한 5년입니다. 근데 3년으로 수립이 되는 조직들도 있고요. 기업 조직들도 있고, 이제 정부도 있습니다만은, 공공기관들, 기업 조직들, 민간 기업 조직들 같은 경우에 3년을, 그러니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3년이고요. 보통은 5년. 그리고 수주 사업대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년으로요. 그죠? 네, 그까지가 중기고 장기 목표는 이제 10년 이상의 10년을 초과하는 뭐 15년, 20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장기 전략 목표는 이제 오늘날 수립하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워낙 이제 경영 환경이 또 나름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한 3년 내지 5년 내지는 10년 단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산업 이런 데가 있어요. 또는 대규모 수주 사업 이런 쪽 있죠. B2B로 하는 거죠. 예, 그런 쪽 10년 단위로 되기도 하는데 예, 이런 스마트폰 같이 굉장히 빠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경우에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경우에는 뭐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예, 5년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중기 전략 목표들이 수립이 되고 단기 성과 목표들이 수립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종의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전략 방향성과 이제 목표들이 수립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전략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래티직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역량 맵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그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들과 성과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그 요소들이 다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경영 전략 부서에서는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고 계층별로도 다르고 맡고 있는 업무별로 다 다르겠죠. 이게 또 단기, 중기, 장기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마케팅 부서 또는 생산관리 부서, 뭐 R&D 부서 전부 있죠, 그죠? 영업 부서, 마케팅 부서, R&D 부서 전부 이렇게 회계 부서, 뭐 재무관리 부서 이런 역량 맵이 보통 기업 조직마다 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전략 맵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그 역량 맵을 통해서 이제 역량 모델이란 걸 만들고 여기서 역량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조직의 경쟁력과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이 이제 좀 더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더 높게 만들고 그 역량 수준이 낮은 조직 구성원들은 그 갭을 분석해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한 뭔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 등이 활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조직에. 예, 학습 조직론은 제가
조직론 시간에 이제 보충 수업 자료로 제가 중강의들로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론하고 또 학습 조직론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 인사노무관리론 시험 문제로는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조직론 시간에는 학습 조직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인적 자본 중심 국가인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조직 컨설팅을 하실 때도 그 조직을 이제 그 조직을 위한 이제 전략 맵하고 역량 맵을 다 수립하셔서 역량 모델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이제 역할이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한국에도 또 신생 기업들이 많잖아요. 기존 기업들이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런 역량 맵이나 전략 맵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의 학습 조직을 위한 뭐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IT 전문가분들하고 공인노무사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기업 조직의 어떤 KMS를 수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돼야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앞선 기술력하고 스피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튼튼한 보건산업 환경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역량 시스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역량의 개념과 역량 모델의 개념을 자, 1번 역량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역량은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어떤 잠재적인 특성으로서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클램프라는 교수님의 1980년도 그죠? 그 논문 자료에서, 그죠? 이 자료에서, 이 학술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역량의 유형으로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동기, 특성, 자기 개념 등을 들 수 있고요. 이 역량에는 항상 그 역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항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결과를 지향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나 특성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 전략 분야인지, 마케팅 분야인지, 뭐 생산관리 분야인지, 영업 분야인지, 마케팅 분야인지, 뭐 회계 분야인지 또는 그죠? 이런 재무관리 분야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주어진 조직 내에서 역할, 주로 이제 계층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이, 그죠? 의사결정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특정 집행 역할이라든지, 그죠? 역할들이나 이런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적용되는 역량은 공통 역량이라는 것이 있고, 리더십 역량, 그리고 직무 역량 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인적 자원 관리에 적용되는 역량의 유형을 좀 보시면요. 이제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용 취지가 공통 역량은 전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전 구성원이고 도출 공간은 조직의 미션, 또 비전도 있고요. 등이라고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죠.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 또는 코어 밸류즈, 그냥 가치라고 하셔도 되고 핵심 가치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조직의 전략, 그죠? 조직이 추구하는 다 이제 약간 중장기 성격이죠. 조직의 전략 등으로부터 이제 공통 역량이라는 것이 도출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조직 차원에서 원활히 수렴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는 관리자 및 구성원인데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부하 직원들이 있는 그런 조직의 구성원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원급은 아니고 대리급부터 이제 요구되는 리더십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장님, 차장님 또는 이제 사원 선임 책임 이상 주로 그죠. 선임급도 있습니다. 책임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 부장님이나 그 이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고요. 도출 근거는요. 부서 내 업무의 효과적 수행 요건 및 부서 간 협조의 관건, 그죠? 부서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건, 이런 것들로부터 조직의 어떤 리더십 역량이라는 것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역량을 도출할 때는 여러 또 리더십 이론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뭐 자질론이라든지 행태론, 행동, 그죠? 행동의 기초를 둔 뭐 리더십 이론이나 상황 조건 적합적 리더십 이론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어떤 현대적 리더십 이론, 약간 중간 내려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거래적 리더십이나 또는 LMX 이론,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 이론,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그 다음에 진정성 리더십 이론, 그리고 이제 서번트 리더십 이론 등 슈퍼 리더십 이론 등도 있죠. 굉장히 많죠, 리더십 이론들, 그죠? 그 각각이 이제 시사하는 바를 잘 이제 활용해서 리더십 역량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직무 역량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업무 유형별 담당자가 되고요. 도출 근거는 개인 단위 업무의 내용 및 성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역량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특성의 특정한 조합을 의미하고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지적 전략 등을 체계화한 것을 역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링은 이제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구성원이 지식, 기술, 조직 구성원의 지식, 기술, 역할 및 행동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 능력을 규명하는 의사결정 도구라고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 모델이 한번 수립이 되면 이것은 이제 조직 구성원의 선발 및 채용, 그러니까 모집 선발 채용이죠. 거기서 이제 모집은 됐다고 보고 선발 및 채용,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 훈련, 조직 구성원들의 이제 뭐 CDP 등의 경력 개발,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평가 및 보상 등의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 역량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들로는 6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 앤 랩싱어, 그죠? 2000년도 저희가 자료를 학술 자료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의 직무 능력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역량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주요 사건들에서 우수 성과자와 보통 성과자를 구별하는 역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인터뷰와 조직 구성원들을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역량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자, 2번 수정된 직무 능력 평가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요 사건들에서 우수 성과자와 보통 성과자를 구별하는 행동적 차이점을 파악을 하지만요. 이 그 역량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면접 대상자가 중요 사건들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역량 모델을 만드는 분이 인터뷰나 관찰 방법을 활용하시게 되면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면접 대상자가 직접 중요 사건들을 직접 기술하도록 해서 역량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정된 직무 능력 평가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일반 모델의 활용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이 특정한 역할이나 기능을 위해서 이미 받아들여진 일반 역량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른 조직들에서 그죠? 그래서 그 조직 업무 중에 경영 전략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 업무라든지 이제 뭐 생산관리 업무라든지 이제 영업 업무라든지 R&D 업무라든지 영업 그죠? 자, 그다음에 마케팅 업무라든지 이런 그 회계 업무라든지 재무관리 업무들 있죠. 거기서 이제 조직 계층별로 이미 수립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일반 모델을 동시에 이렇게 들여와서 조직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연한 직무 역량 모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직무가 있는데 이거를 미래의 다른 업무 조건에서도 직무를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5번의 시스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수 성과자가 현재 업무에서 실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업무 전반에서 실행하는 행동뿐만 아니고요.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도 반영을 해서 역량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연한 직무 역량 모델 방법하고 시스템 방법은 이제 현재뿐만 아니고 그 미래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역량 모델이 수립이 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속화된 역량 시스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이 상품, 서비스, 정보 같은 산출물들을 생산하는데 그죠? 정보 같은 이제 산출물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에 그죠? 초점을 두는 방법이 가속화된 역량 시스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실제 이제 산출해내는 상품, 서비스, 정보 같은 산출물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에 초점을 맞춰서 역량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 모델을 구성하는 6번의 가속화된 역량 시스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25점짜리입니다.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한 3개 정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외우실 수 있는. 나머지는 설명을 그냥 붙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뭔가 티를 내시기 위해서 이 제목 정도는 외워두시되 실제 내용을 쓰시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를 쓰시고 기타 뭐 무슨 방법들 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상기 역량 모델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현재 역량 상태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도록 개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량평가 등에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량평가 시스템은 보통 조직 구성원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활용되고요. 승진 대상자의 미래 그 승진 대상 직위가 요구하는 여러 역량 내용들을 또 평가해서 승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진이 될 때는 부하 직원일 때의 성과 평가 결과하고 역량 평가 결과 그리고 승진 대상 직위가 요구하는 역량 요소들을 조직 구성원들이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량 평가 이 내용들이 합산이 돼서 승진 대상자들의 이제 그 점수, 승진 인사평가 전반적인 역량평가를 포함한 점수들이 결정되고요. 인사평가 점수들이 이를 기준으로 이제 높은 순서대로 이제 승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번에 역량 모델을 활용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답에 써주시면 확실한 가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전반적인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의 프로세스별로 해서 이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모형이 모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량 모델이 조직 구성원의 모집 선발과 채용, 교육훈련 평가, 또 이제 이 평가가 부하 직원일 때 일상적인 어떤 인사평가와 이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제 승진 기준이 되는 평가, 그리고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보수 기준으로서의 평가, 보직 관리 기준으로서의 평가에도 다 역량 평가가 활용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 성과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수준이 결국 이 갭을 메우고 또는 역량 수준이 높은 분들은 더 높게 만들면서 그 역량 수준이 좀 미흡한 분들은 이렇게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모형으로 역량 평가를 통해서 그 갭을 메워서 그 역량 수준들이 올라가시면 조직 성과가 향상된다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의 역량 중심의 선발 및 채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집은 적극적으로 풀을 만들고 거기서 선발 및 채용이 되는 거예요. 더 쓰실 분들은 이제 근데 모집은 좀 이제 적극적인 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발 및 채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모집과 선발 및 채용하셔도 됩니다. 그죠? 조직 구성원들의 선발 및 채용 과정에서 직무의 성공적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한 채용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날 모든 기업 조직들과 정부 조직들과 공공기관들이 이 역량 중심의 선발 및 채용을 하시고 있죠, 이미. 각 직위의 이제 역량 요건을 분석해서 지원자 개개인의 역량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조직에서 그죠? 그래서 그 서류 전형도 이제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역량을 간접 측정하고 또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런 역량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다 합산해서 오늘날에 근데 인턴까지 그 점수까지 해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LG전자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신입사원분들에게 활용을 하시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인턴 제도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역량평가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직무와 사람을 연결하는 역량 중심의 선발 및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은
오늘날 정부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다수 민간 기업들은 NCS 등의 기초에서 그죠? 이 내셔널 컴퓨터시 시스템이라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NCS라는 그 역량 시스템이 이미 그 구성이 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거 등의 기초에 뭐 필기 시험도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활용을 하시고 면접에서도 이런 NCS 등이 활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NCS라는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NCS가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다양한 이제 역량 요소들의 기초해서 이런 그 조직 내 여러 필기시험과 면접 툴이 다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CS는 잘못 쓰시면 안 되니까 그냥 NCS라고 쓰세요. 이걸 풀네임으로 꼭 쓰실 필요 없어요. 내셔널 컴퓨터스 스탠다드라고 그냥 알아두시고 그 영어 틀리면 오히려 감점됩니다. 그래서 NCS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역량 중심의 조직 구성원들의 보직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별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직무별로 최적의 역량 유지자를 선발 및 배치하여 보직 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역량과 인력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 조직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민간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이 경력 개발 제도,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또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이런 경력 개발 제도 등의 역량 항목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역량을 쭉 확보해 가면서 이제 경력 개발을 하고 순환 보직도 이루어지고 순환 배치도 이루어지고 순환 보직 관리도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조직 내 승진도 하는 이런 경력 개발 제도 등의 역량 항목들을 반영해서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자, 3번의 역량 중심의 교육 훈련이고요. 각 직위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비하여 보유한 역량이 부족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을 그죠? 그래서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을 이제 저희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 이건 제가 원문을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 가능히 하셔도 됩니다.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그죠? 교육 훈련의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인데 그냥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좀 표현이 좀 어설프다 싶으신 분들은 교육 훈련이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또는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 간의 연관성 이렇게 또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그냥 교육 훈련과 직무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이를 위하여 개인별 역량 진단 결과와 능력 개발을 연계하는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시스템. 그죠? 예,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시스템 역시 CBC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Competency Based Curriculu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철자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쓰시면 감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풀네임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CBC라고 하시면 교수님들이 다 아시니까요. 이거는 굳이 다 썼다고 해서 뭐 추가 가점이 주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에는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CBC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그죠? Competency Based Curriculum인데요. 이 철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에는 그냥 CBC라고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조직 내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평가 시스템과 연계된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시스템 CBC 이거를 도입 및 활용하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BSC에 보시면은 그 저희가 재무 관점도 있고요.
고객 관점도 있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도 있습니다만 학습과 성장 관점에 특히 그죠? 이 교육 훈련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이 역량 요소들이 이제 재무 항목하고 이 모든 이 BSC의 성과 평가 지표들하고 연계해서 역량 요소들이 또 도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그 HR 시스템, EHR 보통 이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다 갖추시고 있죠. 거기에 연계해서 이미 다 제가 그 조직생활 할 때부터 한 20년 정도 됐네요. 20년 전에 20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46이니까 20년 전이네요. 26살, 27, 28, 28 정도 되니까 20년 전에 이미 돼 있고 지금 꾸준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시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직의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또는 조직의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성 등이 바뀌게 되면은 역량 요소들이 다 제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전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4번에 역량 중심의 승진 및 보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량급 또는 이제 직능급 그죠?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데 직능급 직무급도 있습니다만 직능급이 이게 역량급이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역량 중심의 승진 및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승진이 될 때 부하 직원일 때 인사평가 점수와 역량평가 점수 그리고 승진 대상 직위가 요구하는 미래 잠재력 요소로서의 역량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산해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즉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승진 및 보상 체계와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활용이 필요하고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들과 민간 기업 조직들에 의해서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역량평가는 성과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은 인사평가 시스템과 이제 승진 시스템 등의 역량평가 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하고 있고요. 자격증 수당 등의 역량급 시스템도 도입 및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기업 조직에 따라서는 뭐 자격증 수당, 뭐 30만 원 이런 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하고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또는 뭐 민법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시면 그 자격증에 걸맞은 뭔가 역량수당이라는 것이 도입이 될 수가 있고 또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분들도 재무부서에서 그 받으실 수가 있죠. 회계부서가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직능급 시스템, 직무수행 능력, 역량급 시스템도 도입 및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있을 때 20년 전에도 활용을 하셨고 지금도 활용을 하시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반도체도 있습니다만은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건설, 철강, 대한민국이 기타 뭐 과자, 뭐 제약, 바이오 뭐 굉장히 많죠. 의료산업 등 유통산업도 있고요. 건설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뭐 철도산업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중요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하고 역량 기반 인적자원관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노사관계 관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잘 활용이 되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하고 역량 기반 인적자원관리론이 잘 활용이 되면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및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 제2차 시험 인사노무관리론 시험 문제고요. 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하고 역량 기반 인적자원관리론을 잘 공부해 주시면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